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게 고만고만하게 하는 거죠. 문화가 좀 재미없게 흘러가는 게 본심을 숨기죠. 질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니콘 하우스라는 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있죠. 그거는 사실 다른 데 가셔서 이제 혹시 그거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걸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대규모 제작 경험도 없고 그래서 기획안만 있는 상태였다가 오디션 프로그램 만들려고 이제 제작 투자를 받았는데 못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다. 그 회사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막 코나 인베스트라는 데 이제 제작 투자를 받았고 이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써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랑 하게 된 거죠. 같이 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공동 제작이고 뭐 기획이나 뭐 섭외 뭐 이런 전반적인 뼈대는 이제 저희가 많이 잡았고 근데 대규모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예선 무대라든지 뭐 그런 몇몇 무대들은 이제 담당을 하셨고 거의 스케일이 방송국 스케일이어가지고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키우신 거군요. 네, 저희 엄청 많이 배웠죠. 네. 이제 뭐 그냥 우리가 뭐 그 정도 역량을 할 수 있는 팀이 된 거죠. 유니콘 하우스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거는. 네, 저희 이번에 콘텐츠가 지금 스타트업계에서 할 말이 쏟아 보니까 사실 태우님께서 겪었던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담이 부족해요. 그래서 유니콘 하우스를 보시면서 느꼈던 어떤 이 대표님에 대한 어려워 보이지만 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이게 사실 배경 자체가 뭐 미국에는 뭐 샤크탱크 같은 그런 솔직한 투자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한국은 약간 좀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되게 전쟁터인데 본심을 숨기죠. 그리고 창업병진대회나 데모데이 같은데 조금 적지 않은 불만 같은 게 또 있었거든요. 창업가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심사를 하러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투자할 팀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면 그 자리가 조금 더 의미 있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투자 중인 팀들 말고 성과가 좋고 이미 클로징된 팀들을 성과로서 이렇게 발표를 시키고 그러니까 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헛걸음을 하는 거예요. 창업가도 오늘 내가 이 무대에서 잘해서 이미 난 클로징했고 다음 라운드 오픈할 일이 없고 이제 심사하러 오신 분들도 데모데이인데 아니면 이제 경진대회인데 창업자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팀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면 다 클로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스타트업 문화가 좀 재미없게 흘러가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할 게 아니니까 투자 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고만고만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정말 엄격하게 뽑아서 실제로 이거를 하면서 투자 유치가 많이 일어나게끔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고 놀라운 성과들이 나오고 있죠. 뭐 아직은 뭐 어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거 하면서 뭐 중간에 탈락한 팀이건 아니건 그냥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8개 팀과 9개 팀에서 이 프로그램 기간 내에 투자를 받았어요. 새로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까지 이런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탈락하는 걸 보는데 저 사업 내용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해서 연락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유니콘 하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내년에도?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막 제작 투자금도 있었고 사실 상금 없이 일단 열었는데 거기에 뒤늦게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상금 스폰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게 붙고 막 데스커에서 도와주고 모두 사인 아산나눔재단 뭐 이런 데서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게 막 돈이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한번 겪었으니까 다음에 좀 어떻게 할까? 일단은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시는 분들이 좀 막 도와주시고 무역협회 이게 또 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대충 조회수가 한 2만 회 정도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만 명 중에 2만 명 대부분이 업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그 긴 영상의 어떤 부분을 재밌게 봤는지 뭐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오니까 투자자들은 진짜 재밌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 또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태우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뭐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민간 뭐 다 만나보셨겠지만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어떤 그런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볼까? 뭐 이런 게 또 혹시 있으실까요? 뭐 그냥 그런 건 있죠. 항상 기관이나 뭐 이런 거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업 생태계를 돕는 건 좋은데 뭔가 이렇게 기업가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맞지만 약자 지원의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려고 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원스톱 솔루션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그냥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거 다 좋고 그렇긴 한데 사업과 기술이란 게 그런 게 가능한가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서울에선 뭐 서울 못 따라하고 지방에선 지방 못 따라하고 뭐 이렇게 좀 하는데 그냥 같이 좀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강원도, 뭐 충청도, 뭐 전라도, 뭐 경상도 뭐 이런데 뛰어난 창업가를 만나기도 어렵고 어떻게 뭔가 네트워킹 같은 걸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꿈과 이상은 다른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뭔가 지원을 하거나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 외로운 싸움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되게 비효율적이고 시장이나 기술에 속성하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기업가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기회를 넓게 보고 꿈을 키우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업을 시작했을 때 누구를 만나고 뭘 보고 어떤 기준을 갖고 사업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세팅이 어려운 경우들이 약간 지역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부분 뭔가 좀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각계격파식으로 하지 말고. 저도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너무 1부터 100까지 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 같은 거를 막 억지로 듣게 한다든지 이걸 들어야지 비용 지원금을 줄 수 있어 이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스타트업이 정말 시간이 생명인데 그 없는 시간에 그 교육을 강제로 하는 거는 조금 가혹한 걸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 같은 게 만약에 필요 없는 경우에는 좀 자율적으로 안 들을 수 있게도 해주고 다른 이제 조건들을 주셔가지고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요즘엔 뭐 양산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모든 인천, 광주 그런 시들이 전부 다 자기네 지역의 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돈을 많이 퍼붓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스타트업은 서울에 아무래도 그런 인파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통합적인 좀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들이 좀 합심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공유 오피스 제도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교류를 해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좀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뭐 그래서 막 요새 뭐 이렇게 막 부산에는 뭐 부울경에서 뭐 메가시티 같은 거 하던데 뭐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정부는 확실히 좀 어쩔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구조가 그렇게 짜인 거니까. 네. 조금 그래도 벗어나 보면 좋겠다. 그 스타트업계에서 할 말이 있어라고 하면은 그 응원해진 한이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사실 막 술이 센 것들도 좀 있는데 그냥 민간에서 좀 할 수 있게 해라. 민간의 창업 지원 프로젝트가 정부랑 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디 부서에서 1억 했으면 이제 우린 2억, 상금 2억, 여기는 뭐 10억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과연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있는 게 있죠. 그렇게까지 상금을 주는 게 뭐 그냥 괜찮은 세금 쓰는 법인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근데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어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통 있고 잘하던 그런 뭐 대회나 프로그램들이 조금 이제 같이 좀 잘 크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데가 점점 이제 묻히는 식으로 되는 거죠. 정부에서 주최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만이 가산점을 받는다든지 아, 그런 거 많죠. 정부에서 찔리네요. 네. 창업교육만이 뭐 이렇게 뭐 할 때 가산점을 받는다든지 민간 창업교육 시장이라든지 뭐 창업 컨퍼런스 뭐 페스티벌 이런 것들하고 경쟁하는 구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왜
좀 직접 하려고 할까? 잘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죠. 유니콘하우스만 해도 정부에서 스타트업 오디션 프로그램들 공중파로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한 10년 동안 한 7, 8번의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 안 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민간에서 했을 때 훨씬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직접 하려고 할까?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래저래 다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아쉽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호에서 스타트업 콘텐츠를 잘 만들죠. 스타트업 뭐 홍보 뭐 이렇게 용역 뭐 이런 것들 막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뭐 2호처럼 만들어 달라 이런 걸로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용역을 올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랑 하지. 뭐 그런 것들 뭐 만든 거 보냐 잘 못 만들어요. 근데 뭐 포맷도 되게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어떤 스타일과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어떤 정보나 행정에 대한 골자는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분야는 되게 빨리 변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 중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이어야 되지 않나. 보여주기 말고 실제로 투자 필요한 팀한테 어떤 데모데이를 하고 이미 잘 나가는 스타트업을 이렇게 지원해줘서 우리 성과 포트폴리오로 만들려고. 맞아요. 그런 것들은 좀 너무 안 좋다. 근데 그게 참 정부 입장에서는 버리기 힘든 유혹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리스크가 있는 데를 정말로 진지하게 투자를 했다가 80%가 사실은 망하는 게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통계적으로 리스크에 투자를 하면 8, 90%는 다 망하는데 그런 성과를 보여주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90%에서 100%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만 또 가져와서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로 한다는 게 벗어나기 힘든 숙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렇게 안착을 잘 하셔가지고 이쪽에서 굉장히 털을 잘 닦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사실 미래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저에게 이미지는 미디어를 잘 예쁘게 만들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느끼기엔 더 큰 일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글로벌도 있고 투자로서도 활동을 하신다고. 투자자는 뭐 그냥 취미보다 더 잘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투자한 회사들이 또 잘 돼서 저도 그냥 그 분야에서 어떤 평판이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그냥 한 개인으로서 뭐 나중에 하우스를 차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호가 그리고 있는 어떤 가장 큰 비전, 가장 큰 꿈이 있으신가요? 한국만 생각을 하면은 한국인들이 좀 유태인화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막 질문하고 막 끌어주고 그런 것들이 조금 사회 전반으로 부족한 것 같다. 기업가들의 네트워크나 그런 부분들이 그냥 서로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무역협회도 막 사실 막 좀 그런 거 하는 데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국에는 좀 그런 임팩트를 만들고 싶고 그냥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가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뭐 결국 치킨집을 차리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자기 아이디어 가지고 한두 번씩은 도전해보는 게 당연해지는 그런 쪽으로 세상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죠. 글로벌 매체를 만드는 것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도 있지만 자본이나 기업가들, 뛰어난 인재들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콘텐츠를 보고 콘텐츠를 본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기업가로 성장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얻든 어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보든 그런 걸 만들고 싶다. 예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여기서 한번 크게 파티 같은 걸 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커뮤니티 모임도 어찌 보면 그런 이 구독자들, 이 콘텐츠를 보고 열광하는 그런 창업가들을 위한 어떤 모임, 커뮤니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온라인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프라인은 요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거 해결할 때는 누구랑 협업을 하셔야 되나요? 그냥 자체 플랫폼을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도 있고 근데 여러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올해 실험했던 거는 만족도는 한 절반 정도인데 이후에 영상들이 많으니까 무삭 재판들도 좀 있을 거고 한 2시간 찍어서 이렇게 만드니까 그걸 엮어서 이제 창업 교육 커리큘럼을 짜서 이렇게 동료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 300개 팀인가 350개 팀인가 이렇게 한번 네. 그 교육을 시켜봤어요. 서로가 서로의 사업 계획서나 뭐 고객을 정의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반드시 막 매주 피드백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또 이제 몇 군데는 투자도 받고 뭐 그런 임팩트는 나왔는데 이게 막 정말 지속가능하고 왁자지껄한 수준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창업 생태계 사람들이 그냥 서로 돕고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그런 거, 네, 그런 거 계속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신문사도 그런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다 초대를 하세요. 여기 초대를 해가지고 강사분이 스타트업 대표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강연도 하고 전달도 하고 그 굉장히 이제 또 나이 많으신 기성세대를 운영하시는 기업분들은 그거를 보고 또 영감을 얻으시고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찌 보면 태용님께서 지금까지 만드신 그런 콘텐츠들 하나하나가 다 정말 좋은 깊이가 있고 내용이 있는 콘텐츠들이니까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제 연결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방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바쁘신 분들이 그게 섭외할 때 이제 유니콘부터 해서 거절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다 대단한 기업가들을 보고 싶지만 이 사람들 시간은 한정돼 있고 복사 붙여넣기를 못하니까 그동안 찍었던 콘텐츠들 중에서 정말 좋은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를 엮는 거죠. 퀄리티로는 제일 좋을 거고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냥 콘텐츠랑 플랫폼이랑 같이 좀 잘 가면서 성장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무역협회도 해야 될 일이 그런 연결과 네트워킹이다 보니까 태용님과도 되게 결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협업 같이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내년 또는 이제 한 내후년 정도에는 그냥 한국의 뭐 창업 뭐 그 표준은 이거다 막 좀 이렇게까지 가고 싶은 게 있고 참 저희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가급적 좀 협력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뭐 파이널 라운드 뭐 한다고 유니콘하우스 했을 때 막 상무님이 막 장소 알아봐 주시고 뭐 이 브랜치는 대형 장비가 들어오기엔 좀 작아서 못했는데 뭐 예선전 이런 거 여기서 했어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고 뭐 돕고 도와서 이게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뭐 이런 거니까 협업도 하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19년도에 저희가 잘한 유일한 건 우리 태용님을 저희 1번 회의실에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 사무실에서 같이 있었다는 거. 2번, 3번, 4번도 누구한테 저도 괜찮지 않나요? 물론 이제 저도 오피스 공간이 늘어나서 옆에 있는 그 상사전 시장을 좀 새로운 그런 이제 사무실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는데 그거 되면 진짜 코엑스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그죠. 스타트업의 좀 성지처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변화가 좀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아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한 번 움직이면 꽝 하고 움직이니까. 맞아요. 요즘 잠은 좀 몇 시에 자세요? 잠은 그래도 뭐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뭐 술도 먹고 뭐. 그냥 아니 저는 요새는 술 먹고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내고 먹든지 그냥 먹고 자고 일찍 일어나든지 이제 먹고는 일 못 하겠어요. 옛날에는 일 진짜 많을 때 막 술 마시고 일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초심을 잃었네. 간이 초심을 잃은 거죠. 네. 농담이고요. 그때는 진짜 일이 많았어요. 막 새벽 4시까지가 연속으로 쭉 일하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네. 진짜요? 네. 재미있으세요? 재미는 있죠. 확실히 재미있고 그러니까 스타트업 씬에 있으면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멋지고 우리가 하는 뭐 일들로 인해서 뭔가 세상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다른 업종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스타트업은 좀 생태계라는 게 있고 이거 자체가 거대한 커뮤니티고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든 이 생태계 안에 어떤 구성원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문화가 그렇고 뭔가 그래도 뭐 바꿔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거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는 되게 좋죠. 네. 확실히 이 스타트업계에 있으면 잡스가 얘기했던 그 말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The one who is crazy enough to believe that he can change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꾼다. 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앞에 있는 태용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무역협회 무역협회 안락한 부서들이 많은데 너무 안락해요 저희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빡센 그리고 여기서 잘하면 더 빡센 데로 가는 아닙니다. 저희는 진짜 세 발에 피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과 더 많은 또 레슨들을 우리 창업 생태계에 있는 분들과 나누시고 네트워킹 많이 모아서 많이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번영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편으로 나오다니 영광이네요. 이제 다음에 또 제 후속편으로 태용님이 투자를 한 300억 정도 받으시는 날 또 한번 좋습니다. 우리 회사 구독자가 40만이었는데 지금은 또 2년 지나니까 또 글로벌 구독자가 이만큼 늘었고요. 하면서 그렇게 또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